한 여성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불편한 듯 보이지만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때 삽살개가 나타나 그녀를 향해 곧 공격이라도 할 것처럼 짖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캐나다인 에밀리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주변에 한국인 친구들도 많고 한국어만 못했지 거의 한국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한국인 친구들이 유행하는 노래나 드라마를 저에게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는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진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이사는 불가피하게 되었던 거죠. 캐나다의 경우 한국의 하숙처럼 한 집에서 여러 명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집값이 싸지니까요. 저도 돈이 많지는 않으니 회사 근처에 쉐어하우스를 구했습니다. 회사 근처라서 좋은데 심지어 월세도 쌌거든요. 그렇다고 방이 좁다거나 더럽다거나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싸나 싶었지만 굳이 물어보진 않았죠. 오히려 월세가 싸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큰 집에 저 혼자만 살고 다른 사람은 안 보이더군요. 마치 다들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좋게 생각하며 혼자 살게 된 김에 개를 키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허락을 맡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가족과 같이 살 때는 언니가 동물 알러지가 심해서 키울 수가 없었기에 저의 오랜 소망 중 하나였습니다. 혼자 살게 된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 기회였던 거죠. 하지만 동물을 키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모든 개가 다 예뻐 보이기는 했으나 함께 살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은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개를 키울 생각으로 고민에 빠져 있을 무렵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건이 자주 떨어지기도 하고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저는 제가 뭔가에 씌인 건가 싶더군요.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었으나 해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다들 흥분하며 빨리 개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만약 도둑이 집에 드나드는 거라면 충직한 개가 필요할 테니 진돗개를 키워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더군요. 캐나다는 야생동물도 많아서 진돗개가 사냥도 잘하니 저를 지켜줄 것이라면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진돗개가 마음에 들지는 않더군요. 저는 털이 긴 장모종개를 키우고 싶었는데 진돗개는 단모종이라 제가 원하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옆에서 추천을 너무 많이 하니 오히려 싫은 반발심도 생겼습니다. 저는 개를 데려오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사료, 먹이, 그릇 등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마음에 드는 개가 있으면 바로 데려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친구 해리의 집에 갔다가 해리가 키우는 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형견이라고 했지만 대형견으로 보일 정도로 크더군요. 털이 길고 특히 눈이 특이한 개였습니다. 그녀는 개를 삽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토종견 중 하나인 삽살개라고 소개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건 진돗개밖에 없으니까요. 진돗개만 토종견인 게 아니었냐는 말에 해리는 크게 웃더군요. 삽살개도 토종견 중 하나고 특이한 것을 보여준다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아주 작고 털이 짧은 강아지더군요. 그녀가 데리고 있는 삽살개와는 다른 이미지라서 예전에 키웠던 강아지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삽살이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더군요. 삽살개는 크면서 털이 더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하며 삽살개를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리의 집에 자주 삽살이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자 문제로 인해 해리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가게 되면 캐나다로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삽살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라서 괜찮으면 저에게 키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자 해리는 이 개가 저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이 의아했지만 어차피 개를 키울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이기도 했고 삽살이를 굉장히 좋아했기에 제가 맡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삽살이의 이름은 제가 키우게 되면서 살일로 바꿨습니다. 삽살이란 발음이 저에겐 어렵게 느껴져서 발음하기 쉽게 바꾼 것이죠. 똑똑한 사리는 바뀐 이름도 금세 알아듣더군요. 사리는 제가 보러 자주 가서인지 금방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 온 며칠 동안은 해리를 기다리는 듯 우울해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주인이 된 걸 아는지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와 노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귀여운 제 식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리와 함께 살게 되면서 외롭지 않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과 같이 살다가 혼자가 되는 건 은근히 외로운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특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리가 집에 오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저는 너무 피곤함에 침대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짓누르는 느낌이 들더군요. 가위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더군요. 그때 사리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짖지 않는 사리였는데 제가 가위에 눌린 그날 큰 목소리로 쉴 새 없이 짖더군요. 그리고는 가위가 풀렸습니다. 눈을 뜬 저는 침대 옆에 앉아있는 사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리는 제 얼굴을 핥으며 신이 난 표정으로 꼬리를 흔들더군요. 저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도 제가 가위에 눌리자 사리가 짖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간 해리에게 연락했습니다. 해리는 삽살개는 한국에서 귀신을 쫓는 개라고 알려져 있다면서 저에게 도움을 줘서 사리도 기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제가 경험한 것이라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리가 온 이후로 잠도 평안하게 잘 자고 삶의 질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묻더군요. 제가 괜찮다고 하자 다행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찝찝하긴 했지만 사리와 함께라서인지 걱정이 되진 않더군요. 그렇게 사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사리와 저는 더 친밀해졌습니다. 저는 개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같이 캠핑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캠핑을 좋아했었지만 항상 혼자 가거나 친구들과 갔었습니다. 사리를 키우게 되기도 했고 두세 달에 한 번 가던 캠핑을 오랫동안 못 갔었기에 사리와 함께 가야겠다는 결심이 들더군요. 얼마 후 휴가를 내고 캠핑을 자주 가던 숲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사리도 함께였죠. 집 외의 공간으로 가는 것은 처음이라서 그런지 사리는 왠지 신이 나 보였습니다. 창문 바깥으로 얼굴을 내밀며 바람을 느끼는 사리를 보니 저도 함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만 아는 곳이라서 그런지 주변에는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사실 캠핑장이 아니라서 사람이 없는 게 당연했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자연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더군요. 사리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오랜만에 사리에게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선사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점심이 되어 저는 샌드위치를 먹고 사리에게는 사료를 주었습니다. 고기를 굽는다거나 단 냄새가 강하게 풍기면 야생동물을 불러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캠핑 갈 때는 항상 간소하게 먹는 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에 점차 졸리기 시작하더군요. 잠깐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저희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슬렁대는 곰이 한 마리 있더군요. 큰 편은 아니었으나 곰이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경직되더군요. 사실 저는 살면서 곰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짧은 순간 차로 뛰어가는 것은 어떨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길가에 두고 숲속으로 꽤 들어온 것이라서 차에 도착하기 전에 잡힐 것 같더군요. 저는 생각을 바꿔 캠핑을 올 때면 항상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사냥총을 조용히 꺼내 곰을 향해 쐈습니다. 소리를 듣고 도망가 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놀란 곰이 저와 사리를 발견한 것이죠. 도망갈 줄 알았으나 오히려 저에게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돌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리도 놀랐는지 저를 살피며 짖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사냥총을 들어 곰을 향해 다시 한 발 쐈지만 맞추지 못했습니다. 화를 더 키웠는지 곰은 저를 향해 더 빠르게 돌진했습니다. 이대로 죽겠구나 싶던 순간 사리가 곰과 제 사이에 버티고 섰습니다. 제 앞에 서서 곰을 향해 으르렁거리더군요. 당황했습니다. 곰은 사리보다 2배는 더 커 보였는데 그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곰이 잠깐 머뭇거리자 주위를 돌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내 개 짖는 소리와 곰의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엄청 긴 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곰은 사리를 한 발로 치더니 이내 더 깊은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곰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저는 사리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용기 없는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리는 오히려 제 몸이 괜찮은지 살피는 듯 하더니
곧 바닥으로 툭 쓰러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차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리의 몸이 축 늘어져 곧 숨이 끊어질 것 같더군요. 저는 그저 사리와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갔던 것뿐인데 후회가 되었습니다. 겨우 도착한 동물병원에서는 사리가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상처가 깊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수술을 꼭 해달라고 했고 다행스럽게도 사리는 강한 의지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밀리 씨가 보내주신 삽살개와 가족이 된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현재 사리는 후유증으로 인해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진돗개뿐만 아니라 삽살개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길 바란다고 에밀리 씨는 덧붙이는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